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바이오 관련돼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하면 2차 전지, 또 바이오 제약, 뭐 이런 쪽에 공매도량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이오 관련된 것들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기도 하고, 또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면 FDA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발표가 나오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유력하기도 하고, 또 매출이 잘 나오고 성장성이 강한 그런 종목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언급해드리지는 않겠지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공매도 세력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실적이 상당히 좋을 테니까요. 그쪽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던 게 올해 들어서 SK바이오팜하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이야기 주로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 관련돼서 이야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가 15만 원 언더에서 무조건 계속해서 주가가 눌려도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유인즉슨 합병 후의 성장성이라든지 2024년도 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3분기 실적 나왔고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요. 나쁜 뉴스 나오는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죠. 역대 분기 최대 매출하고요. 40% 육박하는 높은 영업이익률. 야, 이거는 좀 놀라운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합병 후엔 이 부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 좋고요. 이런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직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 그리고 지금 수익 실현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길게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과거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게 보고 좀 크게 보는 그런 방법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후로부터 여러분들께서 크게 고민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감사하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셀트리온입니다. 3분기 최대 실적을 또 발표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제가 늘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바이오 시밀러 하면 셀트리온을 빼놓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주가도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져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저는 계속 15만 원 언더에서는 계속 바이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최초로 이야기 드린 게 5월달, 6월달 부분인데 그 후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계속 눌리고 있으니까 답답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이거 우리가 바라보는 과정이 그거잖아. 기대치로 잠깐 올라왔다가 그 후에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익성을 갖다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고 셀트리온 투자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가을에 매크로 지표만 안 좋았으면 조금 기대감이라든지 또 합병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매수 청구권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이제 다 클리어 됐으니까 이제부터 뭐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주가의 상승을 기다려주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 좋게 어떻게 보면 6월달 이후부터 우리가 14만 원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갖다 만들어 주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수 단가가 14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잘 관리를 해서 이제부터 좀 길게 보고 갈 생각인데 사실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되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겁다 생각을 하고요. 실적은 상당히 좋거든요. 오히려 셀트리온 쪽에서 시장에서 반응이 들어올 땐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트리온 정도는 충분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공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한번 우리가 동사의 주가의 탄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합병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은 쭉쭉쭉 달려나가는 거 잘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게 먹을 종목은 크게 길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션도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너무 나쁜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도 좋고 이미 그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진펜트라가 이제 새롭게 미국에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허가를 받은 거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대는 이런 것 같아요. 2030년까지 3조 원 매출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기업에서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연료 성장성과 시장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바이오 시밀러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그런 뉴스들을 갖다 우리가 접하고 봤으면 2차전지만큼이나 성장하는 모습들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보다 더 매크로 지표가 안 좋고요. 또 지금처럼 주가가 싼 경우가 셀트리온이 언제 있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무던하게 길게 보고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유럽에서 총 인구가 한 3억 명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 시장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면 차후에 나머지 나라 진출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FDA 신약 허가 받는 문제, 거기서 검증된 것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OK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의 시장을 갖다가 확보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끝으로 지금 후속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들도 계속해서 속도를 빨리빨리 올려낼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장, 그러니까 원래 동사 같은 경우 우리가 타겟을 본 게 2024년도부터의 스타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전에 좀 우리가 좀 바라봤던 것들 중에 하나는 투자 포인트에서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해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합병 이슈라든지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은 관계로 우리가 그런 줄기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이제 12월 제가 볼 땐 금리 동결 뉴스가 또 나오거나 이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기대감이나 이런 내용들로 성장해 나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쪽 본부 같은 경우는 경기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픈 건 어떡하겠어요. 일단 주사 맞고 이렇게 약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 점이 또 다른 또 IT 기업들하고 차별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 아웃됐어요. 자, 그럼 정부발 호재가 발생이 됐고, 자, 12월에 FOMC가 금리만 동결때리면 또 그 기간에 다행히 셀트리온 합병하는 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오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내년도부터 주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구간은 쉽게 넘어가고 내년 1월 달부터 한번 다시 주가가 랠리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다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주가 차트 볼 것도 없고 저 설명해 보면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동안 제가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 매수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15만 원 언더에서 무조건 매수다. 좀 떨어진 적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매크로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드디어 14만 4천 원대에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이제 뭐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죠. 저기 있는 지금 뭐 18만 6천 원 이런 건 쳐다보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장기 적어도 35만 원 이상 보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가봐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들을 측정해 보긴 해야겠지만요.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내년도 일단 이맘때쯤 돼서 일단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뭐 소식은 전해드리긴 할 텐데요. 포인트 잘 잡아보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병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리포트 나오면 다음번 분기에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브레이크 타임을 좋은 호재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였습니다.